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 ADHD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제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문의를 주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업무를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이제 상사한테도 또 꾸지람을 좀 많이 받고 실수가 잦아서 네, 실수가 잦아서 자꾸 꾸지람을 받고 대인 관계도 힘들고 혹시 이런 부분들도 성인 ADHD의 증상이냐 이렇게 네.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가 사실 소아 청소년, 그러니까 아동한테만 있는 질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인들한테도 되게 많아요. 진료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는 우울증 혹은 뭐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문제, 약물 오남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셨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집중력에도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고 추후 ADHD였구나라고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뭐 12세 이전에 소아청소년기에 ADHD 증상이 있었는 것 같았는데 진단은 받지 않았다가 성인기가 되면서 더 집중이 이제 요구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뭐 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느껴져서 또 오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통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소아 ADHD의 유병률 5%.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죠. 낮지 많은 않죠.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소아 ADHD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중에 50%가 성인 ADHD로 이어진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성인 ADHD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많은 분들이 그 성인 ADHD의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ADHD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가 산만해져서 이게 대화를 할 때 나타나요. 이 대화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끝까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말도 끝까지 주의 깊게 듣지 못하고 이 대화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일을 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그쵸.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끝내지 못하고 증상으로 그런 건데 주위에서는 책임감이 부족하다든지 뭐 일을 설렁설렁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낙인이 좀 찍힐 수 있죠. 둘째로는 ADHD가 있는 분들은 하나에 이렇게 과하게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것 하나에 꽂히게 되면 거기에 과하게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라든지 해야 할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기가 원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쵸. 좋은 거에 더 이제 몰입을 하는 거죠.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세 번째는 저희도 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리정돈이나 이런 걸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막 이렇게 필요한 곳에 둔다기보다는 막 여기저기에 조금 그쵸. 무질서하게 좀 두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의 특징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저도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수연 선생님 되게 잘 정돈하고 그럴 저보다는 잘하시는데. 알고 보면은 네. 그래서 저도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넷째로는 시간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막 다루지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뒤로 좀 미루게 되고 해야 되지 않는 일을 막 먼저 하게 된다든지 현재에만 집중을 하고 과거나 미래에는 집중을 하지 않는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성인 ADHD에 있어서는 특징일 수 있어요. 5번째가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가 보통 집중력을 기억력이랑 되게 많이 연결해서 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거는 ADHD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떨어진 것처럼 내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 ADHD가 있는 분들은 이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본인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도 조금 기억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면 뭐 업무에서도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일반적인 뭐 관계 안에서도 좀 실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본인도 불편하고 주위 사람들도 그 부분에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6번째로 인간관계에서도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화하는데도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DHD의 성향이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걸 가로채는 습관이 있거든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로채게 되기도 하고
하고 남의 말을 그리고 부주의하게 뭔가 집중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지 않고 본인의 얘기만 하는 것 같고 하다 보니 인간 관계적으로도 조금 힘들게 될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지금 생각나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요즘 굉장히 취업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네. 되게 힘들게 노력을 해서 취업을 했는데 그 들어간 자리에서 자꾸만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사수한테 배운 내용들도 잊어버리고 실수를 하고 하니까 혼나게 되고 또 이제 약간 이제 혼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작은 거에도 너무 얘가 예민하게 좀 욱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또 ADHD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충동성 조절이 네.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강지원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충동성이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면 뭐 그게 대화 안에서도 남이 말을 하는데 중간에 확 끊어버리고 뭐 이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성인 ADHD의 충동성 조절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에 맞아요. 대한 가능성이 네. 좀 높아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중독이라고 하면 성인에서 그게 뭐 쇼핑이 될 수도 있고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시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중독이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성인 ADHD를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은 8번째 특징이기도 한데 나는 정말 노력을 계속 하는데 ADHD라는 병의 증상으로 있다 보니까 노력만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한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 내가 막 대인관계가 너무 서투른 건가? 이렇게 자기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질 수가 있죠. 뭐 우울감과 같은 경우는 ADHD 증상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ADHD 증상 중에 정서적인 문제, 즉 감정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9번째 제가 말씀드릴 특징이에요. 쉽게 지루해하다가도 변덕스럽게 즐거워하기도 하고 막 흥분을 하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막 너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막 감정을 표현하거나 뭐 여가되지 않은 표현, 충동적으로 폭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싸움도 되게 잦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도 되게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안감이나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 이런 감정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막 자기가 움직이게 되고 막 꼼지락거리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모터가 멈추지 않는 느낌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ADHD라 하면은 이제 산만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증상들만 있을 거라고 이제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새삼 좀 놀랍기도 하고 새로 알게 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결국 ADHD라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인 근원은 이제 뇌의 특정 부위들의 변화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뇌의 변화들이 오면서 집중력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충동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정서를 조절하는 부분들도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같이. 때문에 이 정서적인 문제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번째로는 동기 결여가 있을 수 있어요. 소아 ADHD에서도 모든 거를 한꺼번에 막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하기 싫고 다 놓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인에서도 자꾸 일을 미루게 되는 습관이 있고 이제 업무를 조직적으로 이제 수행할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완수를 하지 못하게 되고 놓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될 수 있어요. 12번째 특징으로는 이 성인 ADHD가 있는 분들이 자기 관리나 건강 관리를 조금 더 어려워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자기 관리 이런 게 되게 중요시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들은 잘 하고 있는데 나는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규칙적으로 식단을 유지하려고 하든지 운동을 하려고 하든지 특정 뭐 영양제나 약을 챙겨 먹으려고 하든지 이거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중력이나 충동 조절이 받쳐줘야지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규칙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걸 좀 어렵게 느끼는 거겠죠. 그리고 ADHD가 있는 성인분들한테서는 이직이 되게 잦다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부주의성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때문에 업무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뭐 2차적으로 상사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충동성 때문에 그냥 내가 그래 뭐 못하니까 다른 데로 옮길 거야 이렇게 해서 이직이 좀 계속 잦아진다라는 성향, 경향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해요. 이혼율도 좀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이런 상호 그런 작용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실은 뭐 가족이고 뭐 배우자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건데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도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어떻게 보면 더 심층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부 간의 갈등이 이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운전을 하다가도 이 충동성이 욱하는 거, 뭐 본인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지 상대방이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내가 충동성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욱해서 과속을 하게 되거나 혹은 왜 요즘에 보복 운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면허 정지를 좀 잘 당하는 경향이나 성향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상당히 매스컴에서 분노 조절 장애, 뭐 분노 조절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하지만 것이 네. 사실은 성인 ADHD의 증상일 수도 있는 그쵸, 있죠. 거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제 성인 ADHD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이제 아동의 ADHD를 생각했을 때 주의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산만하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증상을 알고 보니까 성인 ADHD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성격적인 특성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능력 부족이나. 네. 근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위로를 또 얻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네. 해요. 일반적인 뭐 나의 능력이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음. 내가 뭐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증상이라는 거가 맞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는 또 이런 성인 ADHD의 치료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